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립부경대학교 전공홍보단 부경자혜루입니다. 오늘은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1편의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부경대학교 전공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의 전공홍보단을 제가 직접 찾아가 만나보았는데요. 그럼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1편 함께 보시죠. 네, 저는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의 여러 전공 중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의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공 홍보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전공 홍보단 2학년 이규영, 홍태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시스템공학과 전공 홍보단 3학년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의공학과 전공홍보단 3학년 조다연, 김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공홍보단 3학년 김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은 26개의 학과에 11,0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기본 공과교육의 강화, 전공교육의 심화 및 산업형장과 연계되어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갈 열린 사고와 책임 있는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단과대학입니다. 네, 그렇군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경대학교의 공과대학. 정말 단과대학 소개만 들어도 대단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과대학 각 학과별로 학과 특징과 또 이름이 유사한 학과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기계공학과 말씀해 주세요. 네, 기계공학과는 기계를 직접 만지고 고치는 일을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기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기계와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사학과로는 원래 같은 기계학부였던 기계공학과, 그리고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냉동공조학과 이렇게 4가지 학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라는 큰 틀에서 배우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비슷하지만 기계자동차와 합쳐진 기계설계공학과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 전공 영역에 승선 실습이 있는 기계시스템공학과는 선박 부분에 대해, 냉동공조학과는 냉난방이 이용되는 기계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배운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네, 그럼 기계시스템공학과는 어떤가요? 네, 기계시스템공학과. 뭔가 기계 시스템을 공부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시스템을 공부하는 것은 맞지만 기계라는 것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기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기, 기계적 시스템을 통해서 통괄적으로 공부하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직접 실습을 통해서 선박 기계에 대해 경험하는 것인데요. 저희 학교의 가야고에 승선하여 3학년 1학기와 여름방학, 4학년 1학기 총 승선 기간 8개월, 육상 실습 4개월을 경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험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학업적 역량을 펼치는 데 큰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학과 이름이 비슷해서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뭔가 다른 점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공학과는요? 네, 의공학과를 소개해드리자면 의학과 공학이 합쳐진 학문으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배우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의학 관련 기계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다 보니 잘 모르시거나 의료학과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의공학과를 여러분들에게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의공학과라고 해서 의료학과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겠네요. 다음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는 바다를 통해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설계하는 학과입니다.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는 재료, 유체, 동력학들의 기본역학들을 심도 있게 배운다는 점에서 기계공학과와 유사하지만 이러한 역학들을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과 같이 대형 선박에 심도 있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와, 정말 설명만 들어도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의 멋짐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각 학과를 졸업한 후 선배님들이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계공학과는 졸업을 했을 때 진로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기계라는 것이 쓰이는 곳이 다양해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해드리자면 사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연구원이나 대학원 등 연구 관련 분야와 그리고 교직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 등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기계공학은 많은 곳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네요. 그럼 기계시스템공학과는요?
네, 저희 학과에 오시면 크게 4가지로서 세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를 타면서 일을 하는 것인 해운업계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배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승성본부 대체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조선공학과와 달리 저희는 의장 설계라는 부분을 받습니다. 의장 설계란 것은 선체 내부의 기계, 통로, 배선 등의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하실 수 있으시며 다음으로 군인으로서 해군의 군함에서 해운업과 똑같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일을 하면서 군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해군 ROTC를 통해서 해군 장교로서 선박 기관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 각 시도 광역시 관리 선박 등의 기관실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계 시스템 공학과를 졸업하면 엔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럼 의공학과는 어떤가요? 네, 의공학과에 진학하면 크게는 4분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기업에 들어가 연구원으로 연구개발직을 맡기도 하고 병원 의공기사실에 들어가 병원의 모든 의료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허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의료기기 제품을 출시할 때 국제 규격에 맞추는 역할을 하고 기업에 들어가 마케팅이나 설계 분야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네, 뭔가 의학과 관련된 전공이라 어렵긴 하겠지만 정말 보람이 큰 분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학과는 조선 경기에 따라서 취업률의 차이가 큽니다. 조선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형 조선소로 취업을 하며 그 외로는 성급협회, 선박금융 분야 등과 같이 전공과 관련하여 취업을 합니다. 기계공학과와 유사한 저희 학과의 특성상 졸업 후에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진출 분야도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공 홍보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각자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유나 과정 또는 전공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느 학과를 갈지 정확하게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드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고 비슷한 것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기계공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처음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계와 관련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고 나도 멋진 기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계에 관한 영상이나 자료 등을 찾아보게 되면서 기계의 원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기계공학과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수학과 과학이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따라 열심히 하게 되면서 수학과 과학에 더 흥미를 가지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어 기계공학과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자신의 흥미를 잘 알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 기계시스템공학과 전공 홍보단은 어떤가요? 네, 고등학교 시절 막연하게 엔지니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엔지니어가 될지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기계 관련 학과인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경대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와서 처음으로 배를 타게 되었는데요. 성선 실습을 하면서 선박 엔진, 보조기계 등의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수업이 끝나고 바로 계단을 내려가 보면 바로 볼 수 있었기에 실제적으로 실습이 가장 뛰어난 학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저희과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선박 관련 책을 많이 읽어서 선박의 각 명칭과 기본 지식을 알고 오시면 더욱 이러한 실습 효과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여나 저처럼 모르고 오시더라도 기초 과목들로부터 시작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과 수업과 생활에 적응해 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고민을 하고 또 진로 방향에 맞춰서 정보를 찾아 실천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의공학과는요? 네, 저는 이과 계열의 공부가 저에게 잘 맞았고 순수 학문보다는 과학기술을 적용시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계들을 만드는 원리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에 들어가고자 했고 다른 공과대학에 비해서 수학 물리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과 화학도 더불어 배우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의공학과로의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을 다루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공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준비사항으로는 영어 공부와 함께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을 때 진로 탐방 중에 병원 의공기사라는 직업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직업인 의공기사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관심이 가고 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커져 부경대학교 의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의공학과를 재학하면서 깨달은 점은 주로 다루는 의료기기나 의학용어들을 보면 대부분 영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경대학교 의공학과는 다른 학과와는 다르게 우리 학과만을 위한 원어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학부생활 4년 동안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공 홍보단원은 어떠세요? 네, 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선산업에 흥미를 느껴 학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학을 잘해서 물리를 잘해서 학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에 대한 흥미로 학과를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공대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직전까지 수학과 과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수험 생활을 더욱 보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더욱 열정적인 수험 생활을 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주신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의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전공 홍보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직접 전공 홍보단을 찾아가 각 단과대학 및 전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부경대학교의 전신인 부산공업대학의 역사와 전공의 다양함 그리고 비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이 고등학생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부경대학교 전공 안내 공과대학 2편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전공 홍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